봄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새 소녀가 운명적으로 만났다. 한지연은 복도 끝 창가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중얼거리며 몸짓을 취하는 모습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서유진은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책을 읽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강미소는 급식실에서 친구들을 위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다. 너 정말 배우가 되고 싶구나? 유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응, 언젠가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그때 미소가 손에 도시락통을 들고 다가왔다. 배가 고프면 연기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거 먹어봐. 그렇게 새 소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들은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 지연의 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걸었고, 지연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유진은 의사인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미소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일찍부터 생활력을 키워야 했다. 각자 다른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새 친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방과 후 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곳은 학교 뒤편 작은 언덕이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다. 지연은 언젠가 큰 무대에 서고 싶다고 했고, 유진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며, 이소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우리 셋이 모두 꿈을 이뤄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절대 연락 끊지 말기로 약속해. 지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새 친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유진은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지연의 연기 연습을 도와주었고, 미소는 항상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지연이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 유진과 미소는 객석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다. 지연아, 너 정말 무대에서 빛이 나. 미소의 칭찬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새 친구는 다시 그 벚꽃나무 아래에 모였다. 이제는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지연이 말했다.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일 거야. 유진이 대답했다. 그럼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미소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의 약속은 가슴 깊이 새겨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10년이 흘렀다. 세 친구는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다. 서유진은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어릴 적 꿈꿔왔던 그대로였다. 환자들은 유진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진료에 마음을 열었고, 동료, 의사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강미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 미소의 식탁을 열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손맛과 요리학교에서 익힌 기술이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정감 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재배한 허브와 유기농 채소로 만든 파스타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손님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미소의 밝은 웃음과 정성,
어린 서비스에 매료되어 단골이 되었다. 이 집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는 후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지연은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섰다. 처음에는 작은 극장의 앙상블 멤버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 주연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와 섬세한 연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레미제라블의 에포닌 역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연극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한지연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평이 신문 리뷰에 실렸다. 새 친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났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그들만의 약속된 시간이었다. 미소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고 때로는 지연의 공연을 함께 보러 가기도 했다. 유진은 병원 일로 지칠 때면 친구들을 만나 웃음을 되찾았고 미소는 레스토랑 운영의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대화로 풀었다. 지연은 무대 위의 긴장감을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느 가을날 새 친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미소가 직접 만든 김밥과 샌드위치, 유진이 가져온 과일, 지연이 준비한 따뜻한 차까지. 우리 정말 많이 컸네. 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때 그 소녀들 같아.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 미소가 두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해 겨울 지연은 생애 최고의 기쁨을 맞았다. 이도현이라는 멋진 남자를 만난 것이다. 도현은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지연의 공연을 보고 반해서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지연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연인을 소개했다. 지연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유진이 흐뭇하게 말했다. 도연 씨도 지연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요. 미소가 덧붙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5월의 화창한 어느 날 지연은 공연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유진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요즘 무대 위에서도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리고 가끔 가슴이 아파. 지연의 말에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의사의 직감으로 뭔가 심각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연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나도 같이 갈게. 유진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검사를 받던 날 지연은 유독 긴장했다. MRI,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연이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유진은 차마 믿을 수 없었다. 췌장암 4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였다. 유진은 동료 의사들과 상의했지만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어떻게 친구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유진아, 결과 어때? 지연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설마.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진료실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미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새 친구가 미소의 레스토랑에 모인 날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준비하던 미소는 친구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미소가 물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을 때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안 돼. 이럴 수가. 미소의 오열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세 친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릴 적부터 함께 꿔온 꿈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지연이가? 미소가 흐느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유진도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동안 정말 행복했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도연에게 알리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다. 도연아. 지연이 연인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도연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자. 도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동일했다.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들의 사랑의 시간 제한을 두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지연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는 계속 사과했지만 지연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고통스럽게 몇 달을 연장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지연의 결정에 유진은 의사로서 갈등했다.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인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친구로서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치료를 받지 않을 거야?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아, 너도 의사니까 알 텐데 이미 너무 늦었어. 고통스럽게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도연이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해.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그 대신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아프면 언제든 말해. 지연은 극단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든 공연에서 하차했다. 무대는 그녀의 삶이었고 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기 어려웠다.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동료들과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날, 극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여러분, 저 한지연은 여러분과 함께한 이 무대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인사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 치료 대신 집에서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유진은 휴가를 내고 지연을 돌보기 시작했다. 의학적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친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진통제부터 영양제까지 유진은 지연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챙겼다. 미소는 레스토랑 운영을 줄이고 매일 지연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지연이 좋아하던 요리부터 소화가 잘 되는 죽까지 미소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지연의 식탁을 채웠다. 미소야,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이 걱정했지만 미소는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며 더욱 열심히 요리했다. 도연은 지연과 함께 있기 위해 모든 스케줄을 조정했다.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도 잠시 접어두고 지연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도연아, 미안해. 너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같아서. 지연의 말에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연아,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어느 날 내 사람은 함께 지연이 다니던 중학교를 찾았다. 그 밖 꽃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여기서 처음 약속했었지. 지연이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잖아. 미소가 친구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날 그들은 새로운 약속을 했다. 끝까지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입맛을 잃어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지만 미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지연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다. 소화가 잘 되는 죽, 영양가 높은 스프, 비타민이 풍부한 주스까지. 미소의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지연을 위한 요리가 이어졌다. 지연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단호박죽을 만들었어. 조금만이라도 먹어줄래? 미소가 따뜻한 죽을 떠서 지연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지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지연의 작은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전에는 한 그릇도 모자라 했던 친구가 이제는 몇 숟가락 먹는 것도 힘들어 했다. 내 사람의 식탁은 매일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다. 지연이 몸이 좀 괜찮은 날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미소가 요리 실습에서 계란을 깨뜨리려다가 바닥에 다 떨어뜨린 일,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때 정말 창피했어.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미소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하지만 지연의 몸이 힘들어하는 날에는 식탁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음식을 먹으려다가 토해내는 지연을 보며 유진은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 내가 의사면서 친구 하나 못 고쳐주네. 유진이 자책할 때마다 지연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다. 유진아, 내 덕분에 이렇게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고마워. 도연은 지연이 식사하는 동안 항상 곁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지연의 식욕을 돋우려 했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지연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 도연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지연이 미안해할 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선물이야. 어느 날 저녁, 지연이 갑자기 옛날에 우리 셋이 자주 먹던 떡볶이가 먹고 싶어라고 말했다. 미소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지연을 위한 특별한 떡볶이를 만들었다. 맵지 않고 부드럽게 지연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했다. 세 친구가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네.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미소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앞으로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괜찮아, 미소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잖아. 지연이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내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연의 병이 악화되면서 도연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아픈 지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밤잠을 설쳐가며 지연의 곁을 지켰다. 지연이 고통스러워할 때면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고, 지연이 불안해할 때면 품에 안아주며 안심시켰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간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연은
지연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지연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줄게. 도연이 지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평온할 수 있어. 지연의 말에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새 친구들은 지연과 도연의 사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도연 씨가 정말 지연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유진이 미소에게 속삭였다. 응, 저렇게 사랑받는 지연이가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안쓰럽기도 해. 미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어느 날 지연은 도연에게 부탁을 했다. 도연아, 나한테 프로포즈 해줄래? 갑작스러운 부탁에 도연은 놀랐다. 지연아, 정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너의 신부가 되고 싶어. 지연의 간절한 부탁에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바로 반지를 사러 나갔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지연이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방을 장식했다. 유진과 미소도 함께 도와주었다. 지연아, 나와줄래?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다.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방에서 도연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한지연, 나와 영원히 함께 해줄래?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 씨, 기꺼이 당신의 신부가 될게요. 그날 밤은 내 사람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밤이 되었다. 지연과 도연의 약혼을 축하하면서도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너희 둘이 서로 만나서 다행이야. 유진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도연 씨, 우리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미소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은 지연을 위해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연이 몸이 괜찮은 날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지연이 힘들어하는 날에는 침대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다. 도연아, 나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야. 지연의 고백에 도연은 더욱 간절하게 그녀를 안았다. 유진과 미소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연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저런 사랑을 받는 지연이가 정말 복받은 거야. 유진이 말했다. 그래, 비록 시간은 짧지만 저렇게 깊은 사랑을 받으니까.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친구는 지연과 도연의 사랑을 응원하면서도 다가올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8월이 되자 지연의 몸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 이상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 유진은 병원에서 휴직을 내고 지연을 전담으로 돌보기 시작했다. 진통제 투여부터 기본적인 간병까지 의사이자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유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편안할 수 있어서. 지연의 감사 인사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레미제라블의 에포닌 의상, 첫 주연작의 드레스, 오디션 때 입었던 옷까지.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다. 이 드레스 입고 첫 주연 무대에 섰을 때가 기억나. 그때 너희들이 꽃다발 들고 와서 축하해줬잖아. 지연의 말에 유진과 미소는 그날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었다. 책상 서랍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모아둔 편지들이 나왔다. 새 친구가 주고받은 편지, 할머니가 써주신 편지, 도연이 처음 고백할 때 쓴 편지까지. 지연은 하나하나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편지들 모두 너무 소중해.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담겨 있어. 특히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함께 쓴 20년 후에 우리에게 라는 편지를 읽을 때는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20년 후에 우리는 모두 꿈을 이뤘을까요? 지연이는 큰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유진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을까요? 미소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일 거예요. 영원히 사랑해요. 어린 시절 그들이 쓴 편지를 읽으며 현재의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꿈은 모두 이뤘지만 함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연은 자신의 일기장도 정리했다. 첫 무대의 첫날의 기쁨, 친구들과의 추억, 도연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모든 페이지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도연이가 있어서. 지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연인에게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도연은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 주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프로포즈한 날까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다. 이 앨범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지연이 도연에게 부탁했다. 지연아,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이 앨범은 우리 사랑의 증거야. 도연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친구들과 연인 앞에서 지연은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떠나도 서로 가족처럼 지내줘. 유진이는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소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도연이는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마. 지연의 당부에 세 사람은 눈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지연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다. 그들은 지연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9월의 어느 깊은 밤, 지연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유진은 의사로서 그 순간이 가까워왔음을 알았다. 다들 와봐. 지연이가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소와 도연이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지연은 힘겹게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유진아, 미소야, 도연아. 지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나씩 이름을 불렀다. 세 사람은 지연의 손을 잡고 침대 곁에 둘러앉았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을 에워나갔다. 우리도 지연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유진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미소야, 내 요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고마워. 지연이 미소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지연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지연아, 지연아. 미소는 친구의 이름만 계속 부를 뿐이었다. 유진아, 덕분에 마지막까지 편안했어. 훌륭한 의사야. 지연의 칭찬에 유진은 오열했다. 도연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지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도연을 바라봤다. 나도 사랑해, 지연아. 영원히 사랑할게. 도연이 지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자.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 3시 17분, 한지연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침실에는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유진은 친구의 맥박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어 계속 손목을 만져봤다. 미소는 지연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흔들어 깨우려 했다. 도연은 지연을 품에 안고 가지마, 제발 가지마 라고 절규했다. 지연의 장례식 날 하늘은 마치 슬픔을 함께하듯 비를 내렸다. 극장 동료들, 병원 직원들, 레스토랑, 단골 손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떠나보내기 위해 모였다. 모두들 지연이 전해준 행복과 감동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유진이 빈소를 가득 메운 조화를 보며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세 사람은 지연과의 마지막 약속을 했다. 지연아, 우리 약속할게. 앞으로도 가족처럼 서로를 돌볼게. 유진이 지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리고 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게. 미소가 덧붙였다. 지연아, 나는 너와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영화 감독이 되어서 너에 대한 영화를 만들 거야. 도연이 약속했다. 지연이 떠난 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진은 더욱 따뜻한 의사가 되었고 환자들에게 지연처럼 희망을 전해주려 노력했다. 미소는 레스토랑에 지연의 미소라는 메뉴를 만들어 지연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추억을 나눴다. 도연은 지연과의 약속대로 영화 감독의 꿈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세 사람은 지연의 무덤을 찾았다. 그 옆에는 중학교 때 그들이 약속했던 벚꽃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 지연아, 우리 여전히 함께야. 유진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우정은 계속될 거야. 미소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사랑해, 지연아. 영원히 사랑해. 도연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지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우정의 기억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세 사람은 지연과의 약속대로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지연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그 나무 아래서 지연을 그리워하며 변하지 않는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우정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